네, 안녕하세요. 헬프입니다. 오늘도 클로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1월 6일 화요일이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까 우리 주주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지금 같은 환절기 좀 감기 조심하시고 이따가 오전부터 정류장이 열리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른 아침부터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전에 열리는 정규장 제가 미리 예측해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근 클로봇이 시장에서 좀 엄청난 폭등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35,000원 라인에서 72,000원 라인까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인데 로봇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해당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클로봇이 같이 올라온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굵직한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근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슈 같은 게 또 아무런 이슈가 없이 주가의 상승 구간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2026년 한 해 클로봇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5초만 투자하셔서 이 좋아요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셨으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봇이 최근에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원래 이 코스닥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좀 이끌어가면서 이 코스닥 상승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로봇 섹터는 어땠느냐? 로봇 관련 종목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 와중에 클로봇이 좀 압도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 주도주의 흐름이 이 바이오에서 로봇 쪽으로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클로봇의 상승은 단순히 이 섹터 교체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추가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 CES와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이 IT 로봇 박람회가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현대차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가 피지컬 AI인 이 옵티머스를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이제 진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인식 자체가 시장에 깊게 자리 잡았고요. 이번에 이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피지컬 AI인 이 아틀라스를 공개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 아틀라스가 울산 EV 공장에 실제로 투입될 거라는 얘기들까지 돌고 있죠. 결국 이 스마트 팩토리의 포문을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열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실 이 피지컬 AI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이걸 제어하고 통합 관리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비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클로버 종목인데요. 클로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차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크롬스라는 통합 관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즉, 이 스마트 팩토리의 문을 여는 이 구간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윗구간에서의 악성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로봇 대장주의 입지를 굳혀갈 가능성이 있고 주도주가 바뀐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이 로봇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로봇은 무조건 간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했었죠. 자, 그런데 이 바이오 섹터가 좀 폭락을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가 사실상 말씀드렸던 이 로봇, 이 AI밖에 없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로봇은 무조건 주가 상승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었죠. 자, 그런데 이 바이오 섹터가 좀 폭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가 사실상 이 로봇 섹터밖에 없었다는 점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로봇 섹터의 대장주는 누가 봐도 클로봇이었습니다. 왜냐? 실제로 가장 강한 폭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시장에서의 관심까지 받았었는데도 이 상한가를 한 번도 시원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결국 윗구간에서 매도를 던지는 물량, 즉, 이 공매도의 세력들의 물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했던 거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 공매도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1차 매집을 끝내놓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2차 본수익을 본 다음에 다시금 2차 매집을 들어가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2차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단순히 관심도가 떨어져서 하락했다가 아니라 이 공매도의 세력들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이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상한가를 깔끔하게 달성하지 못했고 지금은 결국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윗꼬리 캔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클럽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변동성이 자주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번 상승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이슈가 없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가의 상장 이후 역대급 수준의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공격에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클로봇은 이 로봇 섹터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추가 상승 구간을 앞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의 세력들이 공격에 따른 변동성을 좀 피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이 열리기 전부터 좀 시초가에서 이 공매도의 세력이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윗구간에서의 이 정확한 매도 대응, 다시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아래 구간에서 이 정확한 매수 타점, 이런 대응 자체가 매우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또 클로버 최근 이슈를 좀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CES 2026, 바로 오늘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IT 전시회를 이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오늘 1년간 시장을 움직일 키워드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이 LG뿐 아니라 관련된 이 AI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테마까지 좀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이 클로봇도 이 로봇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의 축에 걸려 있는 종목이고요. CES 2026 슬로건은 혁신가들의 무대, 말 그대로 이 기술로 승부 보는 기업만 올라올 수 있는 무대이고 전 세계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CES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AI가 모든 산업을 다시 따는 전환기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제 AI 기능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수준 자체가 아니라 이 AI가 기본값이 되는 그런 시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3일 PwC가 이번에 이 CES 트렌드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가볍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AI Everything, 이 모든 것의 AI, 로보틱스 for Everyone, 생활 속 로봇, 그리고 퀀텀 이즈 넥스트, 양자 기술 본격화, 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로봇 섹터,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의 관련 종목들, 특히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연결되는 클로버 같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뉴스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우리가 클로버시 2배 이상 급등하는 것만 보고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주가 조정이 나오네? 단기적인 생각으로 이 종목은 끝났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앞으로 1년에서 3년 동안 어떤 그림이 좀 그릴 수 있을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은
아, 그러면 클로버도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국내 파트너 사이인데 대장주 아닌가요? 그냥 주식 저점에서부터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인드였으면은 주식 시장에서 돈 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특히 로봇 섹터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요, 한번 밸류에이션 받기 시작하면은 200%에서 300%는 진짜 우습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성장주로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게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 감정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 이 기업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조금만 빠지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나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최근에 클로버만 보셔도 그런데요. 72,300원, 12월 22일 날 고점 찍었던 이날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지 않았던 이 개인 투자분들도 다시 욕심이 나니까 이 고점에서 이 추격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구간은 이미 기대감 자체가 반영된 구간이었고 이 공매도의 세력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이 패닉세를 유도하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아래 구간에서 잘 버티셨던 이 개인분들조차도 결국에 감정적인 매도, 손절, 이 패닉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주의 대응은 핵심 자체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더라도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파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 구간에서 매매하는지가 훨씬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로봇처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섹터에는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이런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게 승률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주주분들,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투자 정보 채널입니다. 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여러분들께 좀 금전적인 요청하지 않고요. 오직 정보 공유와 이 소통을 통해서 주주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 보시면서 아, 정말 도움이 되었다. 나도 이제 클러버 종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수익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좀 느껴졌다고 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음 편히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클로버스를 이끌어가는 시점에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두 번째 핵심 기사인데요.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엮여있는 그야말로 AI 로봇 혁명 동맥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은요. 단순히 하루 이틀짜리 뉴스가 아니라 향후 5년에서 10년을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스토리라서 클러버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이 제슨 토로에 출시한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반도체 하나가 만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이 로봇을 훈련시키는 이 소프트웨어, 이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한 번에 공급하겠다라는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이 IT 전문 매체에서도요, 이 엔비디아는 로봇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플랫폼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로봇들 뒤엔요, 이 메이드 바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칩,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 들고 가고 있는 로봇들, 이렇게 구도가 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주목을 받느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이 엔비디아의 로봇 학습,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고객사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족 보행 로봇, 이 스폿이라는 건데요. 이 로봇은 주변 환경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위해서 이 엔비디아의 제슨 자비어 NX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AI 연구소에 엔비디아가 협력해서 이 스팟까지 개발했습니다. 이 안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API, 엔비디아 AI 컴퓨팅 시스템, 제슨 AGX 올인, 그리고 GPU, 과속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고요. 이 말은 결국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와 함께 차세대 이 로봇 연구 텍스트 표준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국내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가 이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의 시장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따르면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는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조 원 수준에서 2035년까지 약 5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2035년에는요, 378억까지 실질적으로 성장 곡선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성장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시점과 규모가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지금은 완전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이 엔비디아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손을 잡고 기술 고도화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테슬라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직접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로 봤을 때 다시 클로버스로 돌아오게 되면요. 클로버스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파트너십 최고의 플래티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실상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까지 한 상태이고요. 이 말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대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폿의 국내 도입 공급 창구가 이 클러버스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미 국내에 스폿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 클러버스는 이 스폿 기반으로 국내 감시 순찰, 로봇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사업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국내 사업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서 향후 아시아 시장 전체로 공급망을 넓히는 그런 그림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단순히 로봇 한 대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모바일 로봇 생태계 안에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클로버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서 있다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말을 좀 귀 기울이면서 들으셨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러면 지금 이 클로버 주가 묻어두면 대박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토리가 좋은 종목은요,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변동성과 이런 공매도의 차익 매물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AI 로봇,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독점 판권 등 56조 시장까지 키워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 구간에서는요, 추격 매수가 아닌 이 계획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클로봇은 이미 시장에서 로봇 대장주로 인식되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한 번씩 강하게 붙으면서 단기 급등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되고 다시금 재상승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쫓아가서 물리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오게 됐을 때 이 분할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반드시 이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 엔비디아는 로봇 시장에서 칩,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체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엔비디아 핵심 고객이자 파트너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클로봇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국내 플래티넘 파트너이자 독점 판권 보유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향후 10년 5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즉 클로봇은 이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 한복판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자체가 한꺼번에 재평가한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은 로봇 섹터의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구간, 현 구간에서 매도할 구간이 절대 아니다. 좀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추격 매수로 달려드는 구간도 아닙니다. 이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변동성은 언제든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는 철저하게 이 분할 매도 비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눌림목 구간에 나왔을 때 확실한 지지 라인을 확인한 후에 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전략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까지 주가에 다 반영하지 않았던 이런 재료들 자체가 한 번에 반영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구간인 만큼 수익으로 챙겨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준비함으로써 내 힘이 될 수 있게끔 제 영상 댓글에 제가 클로버 친고가 돌파 이런 좀 파이팅 넘치는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다 보고 있고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댓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 좋아요까지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후나 이제 저녁에도 클로봇을 비롯한 이 로봇 섹터 관련 소식들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까지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